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이게 얼마만에 보는 바다인지. 오랜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다. 출장 차 부산에 왔다가 일을 다 보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되돌아가기엔 아쉬움이 남았다. 바다도 보고 싶고 맛있는 부산 음식들도 먹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네 파전? 돼지국밥? 꼼장어 연탄구이? 너무나 먹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해운대는 구경하고 회 한 접시에 소주나 마셔야겠다 생각하여 해운대 쪽으로 향했고 드디어 드넓은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까지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역시 해운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를 찾고 있었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도 제법 보인다. 일 때문에 아침부터 굶었던 터라 이 근처 횟집에서 회 한 접시에 소주나 한 잔 먹고 싶어서 후미진 곳에 위치한 횟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회 한 접시와 소주를 시켰다. 후미진 곳의 횟집이라 그런지 횟집 안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50대로 보이는 여자 혼자서 나처럼 회 한 접시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난 자연스레 그 여자에게 시선이 갔고 속으로 저 여자도 일행 없이 여기 혼자 왔나 싶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여자 사연이 있는 듯하다. 혼자 회에 소주를 마시면서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는 느낌이 드니 말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회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옆자리에서 혼자 회에 소주를 마시러 온 그 여자에게 온 전화였다. 여자는 전화를 받으며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한다. 전화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냐며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야박하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 해운대 바다로 온 김에 그냥 확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싶다는 말까지 한다. 그렇게 난 일부러 엿들으려고 해서 엿들은 게 아닌 이 좁은 횟집에 저 여자의 통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본의 아니게 다 듣게 되었다. 아무튼 여자는 전화를 끊고서 한참을 더 소리내어 울먹이더니 횟집 아줌마에게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한다. 그러자 횟집 주인은 벌써 세 병째라면서 여자 혼자 그렇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고 말을 한다. 그러자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잘 됐다며 저기로 가서 합석을 해야겠다고 하지 않겠는가? 난 설마 저 여자가 진짜 내 자리로 올까 싶었는데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나를 보고서 혼자 오셨냐며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본다.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줌마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주지 말라며 말리길래 난 그냥 주인 아줌마에게 괜찮다며 놔두라고 했다. 술 취한 여자 목소리를 들어보니 서울 여자 같았다. 나도 서울에서 왔고 저 여자도 서울에서 온 듯하다. 난 여자에게 서울에서 왔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아저씨도 서울에서 왔냐며 우리 참 인연이 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힘들게 돈 벌어서 집에 다 퍼주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도박에 미쳐서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모든 게 힘들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빚까지 생겨서 막막하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짜증나서 부산으로 도망치다시피 했는데 여기 오면 좀 달라지나 싶더니 너무나 짜증만 밀려오고 힘이 든다며 진짜 모든 걸 잊고서 해운대 바닷가에 빠져 죽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난 왠지 이 여자를 위로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하며 살다 보면 힘든 날만 있는 것 같지만 후에는 좋은 날도 찾아온다고 말하니 여자는 언제까지 막연히 그날만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요즘 너무나 살기 싫다고 하면서 나에게 빈소주 잔을 내밀며 술 한 잔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여자에게 소주를 한 잔 따라주었고 그게 계기가 된 듯 난 어느새 그 여자와 합석하여 서로 이런저런 말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여자는 아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렸고 급기야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어버렸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그녀를 들쳐 업고서 가까운 곳 어디에 쉴 곳을 둘러보니 저만치 하나 보이길래 그곳으로 향했고 곧이어 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내 팔을 휘어잡고서 가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난 술에 취해 잠든 거 아니었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일부러 취한 척 해본 거라며 난 아무런 손도 쓸 틈도 없이 그렇게 그 여자랑 다음날 여자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은 뭐 할 거냐며 팔짱을 끼길래 난 이제 서울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는 내게 그럼 같이 가자고 한다. 자기도 이제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면서 차 가지고 왔냐고 하길래 차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잘 됐다며 같이 타고 가잔다. 그렇게 해서 난 그녀를 태우고 같이 서울로 향했는데 여자가 나에게 하나씩 물어본다.
결혼은 했냐고 물어보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난 보다시피 나이가 꽉 차서 결혼도 했고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본다고 말하니 자기보다 오빠라면서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여자는 나에게 서울 가서도 연락해도 되냐고 하길래 난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여자에게 따로 연락처를 주고 우린 헤어졌다. 며칠 뒤에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만나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였다. 난 그리하여 그 뒤 그녀를 서울에서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얼마나 울었으면 당장 죽을 사람처럼 보였다. 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여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갑자기 내 품에 안기어 한참을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 난 그런 그녀를 말없이 다독여주기 시작했다. 여자는 나에게 이렇게 전화를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데도 전화할 곳이 마땅히 없었다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나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리곤 나에게 오늘 꼭 함께 있어달라고 하기에 난 알았다고 했고 대체 무슨 이유냐고 물어보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다. 남편 빚을 대신 갚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못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여자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노래방 일까지 했는데 빚은 갚을 기미가 안 보인다며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대뜸 돈 좀 꿔줄 수 있냐고 하길래 난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냐고 물으니 여자가 하는 말이 1,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한다. 난 솔직히 1,000만 원쯤은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다. 수중에 1,000만 원쯤은 충분히 있었고 내가 그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알았다고 하고 1,000만 원을 꿔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손을 잡아 어디로 끌고 갔는데 끌고 간 곳은 그녀가 사는 원룸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에게 커피 드리냐고 해서 좋다며 커피 마시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녀가 커피를 타오며 나에게 그만. 그렇게 난 그녀의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예전보다 더더욱 깊어졌고 그녀도 나를 너무나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난 어느새 이 여자에게 마음이 갔고 이 여자의 모든 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 꽃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부턴가 날 보면 꼭 돈을 꿔달라고 했고 그럴 때마다 100만 원씩은 꼭 내가 줬던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난 그녀에게 돈을 꿔주지 않았고 그런 내가 싫어졌는지 그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간 채 잠적해버렸다. 난 그 후로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꿔간 돈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냥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녀에게서 다른 걸 받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그녀를 잊고 있던 어느 날 난 다시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고 해운대 바닷가를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또 그녀를 봤다. 그녀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팔짱을 낀 채 바다를 보러 왔길래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그녀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다. 아무래도 난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온 게 사랑해서가 아닌 돈 때문에 그 남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도 그걸 뒤늦게 깨닫고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돈을 주지 않았으니 말이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별별 사람들을 겪게 되는데 말로만 듣던 꽃뱀을 나도 겪어봤고 그런 꽃뱀에게 나도 당했다시피 했지만 앞서 말했듯 나도 받은 게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왠지 내가 해운대를 종종 찾을 때면 저 여자를 또 볼 것 같은 묘한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서울이 아닌 부산 그것도 해운대에서 저 여자는 아직도 자신의 표적들을 물색하는 듯 싶다. 혹시 내 얘기를 들은 남자분들이 계시면 해운대에서 저렇게 접근하는 아줌마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특히 중년 남성이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잘 들으셨나요?